실화사연. 어머니. 50년의 진실. 미워했던 진실. 그날 전화벨이. 은주야, 너는 내 딸이야. 시어머니 영정 앞에 놓인 낡은 봉투.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는 순간 은주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50년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건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세요. 내 딸 냉혹한 독재자라고. 평생 미워했던 시어머니. 그 사람이 죽어서야 알려준 충격적인 진실. 저는 시어머니의 친딸이었습니다. 평생 날 괴롭힌 시어머니가 사실은 내 친엄마였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오전 7시 은주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작은 시누이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였죠. 은주는 수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슬픈 건지 후련한 건지 자기 감정을 알 수 없었어요. 박순덕, 향년 94세, 50년 동안 은주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였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마지막에 형님 찾으셨어요. 꼭 전해달라고 하신 게 있대요. 뭔데요? 그건 장례식장에서 직접 받으래요. 어머니가 손수 쓰신 편지래요. 편지. 은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어서까지 자신을 괴롭히려고 무슨 독서를 써놨을까요? 은주는 거울을 보며 상복을 입었습니다. 72살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죠. 50년이나 됐구나. 1973년 봄 22살의 은주는 중매로 박재혁과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엘리트였어요. 훤칠한 키에 온화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죠. 은주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청계천 평화시장 섬유공장에서 재단보조로 일했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과분한 색시인데 워낙 마음씨가 고와서 중매쟁이 아주머니의 말에 은주는 얼떨떨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 박순덕을 처음 봤어요. 한복 차림에 단정하게 쪽진 머리, 날카로운 눈매의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은주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시어머니는 차갑게 쳐다봤어요. 공장 여공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재혁이가 뭐가 아쉬워서. 첫날부터 비수 같은 말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의 별채였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은주를 불러들였습니다. 이게 밥이야, 죽이야? 쌀을 이렇게 많이 씻으면 영양분이 다 빠지잖아. 걸레질을 이따위로 해? 구석구석 제대로 안 닦고 빨래를 이렇게 해? 옷감이 다 상하겠어. 하루도 빠짐없이 잔소리와 구박이었습니다. 남편 재혁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원래 까다로운 분이야. 조금만 참아줘. 내가 잘 말씀드릴게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죠. 처자일을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임신했어요. 어머님.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 딱 두 글자였습니다. 축하도 격려도 없었어요. 입덧이 심할 때도 배가 불러올 때도 시어머니는 냉랭했습니다. 임신했다고 일을 안 하면 어떡해. 우리 집 며느리는 건강해야 해. 만삭의 몸으로도 집안일을 다 해야 했어요. 1974년 겨울 딸 지연이를 낳았습니다. 딸이래요. 어머님 즉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손자를 기대했는데 손녀라서 실망한 거였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출산 3일 만에 일어나 김장을 담가야 했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며느리가 김장을 담가왔어. 전통이야. 눈물을 삼키며 배추를 절였습니다. 2년 후 둘째 지훈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에요. 어머님. 은주는 기뻤어요. 이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겨우 아들 하나 낳았다고 좋아하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여럿 낳았어.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취향을 다 외웠어요. 된장찌개는 멸치 육수에 두부는 0.5cm 두께로, 나물은 간을 약하게, 밥은 찰기가 적게 하지만 칭찬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먹을 만하네. 이게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딸 지연이는 의대에 갔고 아들 지훈이는 법대에 갔어요. 애들이 참 잘 컸네요. 어머님 은주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씨 집안 피를 물려받아서. 그래, 너희 집안 피 같았으면 공장이나 다녔겠지. 비수 같은 말이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죠. 1995년 남편 재혁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왼쪽 몸이 마비됐습니다. 은주는 10년 동안 남편을 간병했어요. 대소변을 받아내고 식사를 떠먹이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네. 그 정도는 해야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2005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주는 무너졌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유일하게 자신 편이었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네 할 일 다 했으니까 네 갈 때가. 은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여기는 박씨 집안이야. 재혁이도 없는데 네가 왜 여기 있어? 네 친정이나 가. 충격이었습니다. 30년을 며느리로 살았는데 남편이 죽자마자 쫓아내다니. 딸 지연이가 나섰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는데 박천이는 여자잖아. 이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 아들 지훈이도 항의했습니다. 할머니, 너무하십니다. 엄마를 어떻게 그렇게. 너도 닥쳐. 내가 네 할아버지 유산 다 물려줄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결국 은주는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생활비를 보내줬지만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50년을 살았는데 나한테 남은 게 뭐지? 2023년 11월 15일 장례식장. 은주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고인과 무슨 사이세요? 며느리입니다. 아, 그 며느리? 50년을 모셨다는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자신을 평생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은 불쌍한 며느리로 안다는 걸. 작은 시누이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것 좀 보세요.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며느리 은주에게 시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쓰신 편지래요. 꼭 형님한테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은주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겁더군요. 편지치고는 두툼했어요. 조문객이 다 돌아간 밤. 11시. 은주는 장례식장 휴게실에 혼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래된 서류 몇 장.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주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50년 동안 너를 괴롭혀서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거든. 은주야, 너는 내 친딸이다.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친딸?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1951년 나는 23살이었어. 6.25 전쟁 중이었지. 피난길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 인민군 폐잔병이었는데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지. 나는 그를 숨겨줬어. 간호해줬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그의 이름은 김철수. 평양에서 온 교사였어. 전쟁이 끝나고 그는 북으로 돌아가야 했어. 나는 임신한 상태였지. 혼자 아이를 낳았어. 1952년 2월 딸이었어. 바로 너야, 은주야. 하지만 나는 너를 키울 수 없었어. 빨갱이 씨를 받아 낳은 아이라는 걸 들키면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했거든. 그래서 너를 고아원에 맡겼어. 부산 사랑이 집. 고아원 매달 찾아가서 내 얼굴을 몰래 봤어. 창문 너머로 내가 노는 모습을 지켜봤지. 너는 참 예쁜 아이였어.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가는 게 꼭 그 사람을 닮았더라. 은주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라고 부르던 사람이 양어머니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어머니가 시어머니였다니.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1960년 내가 박상철과 결혼했어. 재벌 집안의 장남이었지. 아들 재혁이를 낳았어. 하지만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었어. 고아원에 몰래 돈을 보내며 내 소식을 들었지.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 가슴이 미어졌어. 내 딸이 공장에서 고생하는데 나는 부잣집 마님 노릇을 하고 있다니. 그래서 결심했어.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기로. 하지만 딸로는 데려올 수 없었어.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됐거든. 그래서 며느리로 데려왔어. 중매를 주선했어. 재혁이한테는 마음씨 좋은 아가씨라고 소개했지. 너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재혁이랑 잘 어울렸고 나는 너를 옆에 둘 수 있어서 행복했어. 하지만 동시에 너무 괴로웠어. 너는 내 딸인데 며느리로 대해야 한다니 안아주고 싶었어. 내 딸이라고 부르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지. 그래서 일부러 너한테 차갑게 대했어. 너를 멀리하지 않으면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거든. 너한테 잔소리를 할 때마다 내 가슴도 찢어졌어. 밤마다 울었어. 내 딸한테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미쳤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년 동안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지연이를 낳았을 때 나는 너무 기뻤어. 내 친손여자나 안아주고 싶었어.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지. 그래서 일부러 딸이라서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었어. 지훈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야. 너무 사랑스러웠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 재혁이가 쓰러졌을 때 나는 무너졌어. 내 아들이 쓰러진 것도 슬펐지만 너의 고생을 지켜봐야 하는 게 더 괴로웠어. 10년 동안 간병하는 너를 보면서 고맙다, 수고했다. 말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못했지. 재혁이가 죽었을 때 나는 너를 쫓아냈어. 너한테는 너무 잔인한 짓이었지. 하지만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재혁이가 죽으면 유산 상속 문제가 생기거든. 시댁 친척들이 덤벼들 거야. 며느리가 재산을 노린다고 공격할 게 뻔했어. 그래서 너를 먼저 내보냈어. 그리고 유언장을 고쳤어. 재산의 절반을 너한테 주는 걸로. 먼저 쫓아낸 며느리한테 재산을 준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거든. 너를 괴롭힌 시어머니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재산을 줬다고 생각하겠지. 은주야, 봉투 안에 서류가 있을 거야. 강남 땅 3곳의 소유권 이전 서류야. 지금 시세로 150억은 될 거야. 그리고 통장도 있어. 30억 들어있어.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50년 동안 내가 모아둔 돈이야. 매달 너를 위해 저축했어. 언젠가 내 딸한테 줄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은주야, 이제는 편하게 살아. 50년 동안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해하지만 알아줘. 너를 매일 생각했어. 너를 너무 사랑했어.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서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엄마라고 불러줘. 그때는 너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할게. 미안해, 은주야. 그리고 사랑해. 엄마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50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50년 동안 원망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진짜 엄마였어요. 자신을 사랑했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엄마. 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엄마.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서류 3장, 강남구 대치동, 서초동, 역삼동 모두 은주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통장 박순덕, 박은주 30억 1247만 원. 은주는 통장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1973년 3월부터 매달 50만 원씩, 입금 1980년부터는 매달 100만 원, 1990년부터는 매달 200만 원. 5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어머니 다음 날 은주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랑의 집. 고아원 지금은 폐원됐지만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관리인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1952년에 이 고아원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아이고, 그때 아기셨어요?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은주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먼지 쌓인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1952년 있네요. 박은주 맞죠? 네, 여기 기록이 있네요. 후원자가 있었네요. 매달 돈을 보내셨어요. 후원자요? 익명이에요. 하지만 매달 편지를 보내셨대요. 은주가 잘 크고 있는지 물어보시면서 할머니가 낡은 편지 묶음을 꺼냈어요. 1952년부터 1960년까지 매달 빠짐없이 편지를 펼쳐보니 박순덕의 필체였습니다. 은주가 밥은 잘 먹나요? 은주가 감기에 걸렸다는데 괜찮나요? 은주 생일에 케이크 사주세요. 돈 보냅니다. 은주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8년 동안 매달 이렇게 자기를 걱정했던 거예요.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은주는 시댁집으로 갔어요. 지금은 작은 시누이 정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님, 웬일이세요? 어머니 방 좀 보고 싶어요. 정희는 은주를 시어머니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은주는 서랍을 열어봤어요. 낡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펼쳐봤어요. 1973년 3월 5일. 오늘 은주가 우리 집에 시집 왔다. 내 딸이 드디어 집에 왔다. 하지만 딸이라고 부를 수 없다. 며느리라고 해야 한다. 너무 괴롭다. 은주가 어머님하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 엄마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1974년 12월 3일 은주가 딸을 낳았다. 지연이 내 손녀다. 아니, 친손녀다. 너무 예쁘다.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딸이라서.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어야 했다. 집에 와서 혼자 울었다. 1995년 5월 10일. 재혁이가 쓰러졌다. 은주가 10년을 간병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다. 며느리니까. 딸이 아니니까. 은주야, 미안해. 2005년 8월 20일. 재혁이가 죽었다. 은주를 쫓아냈다. 은주 얼굴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다. 저 사람이 날 평생 미워하겠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게 너를 지키는 길이야. 은주야. 일기장은 2023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023년 11월 14일 내일이면 나는 죽을 것 같다. 은주야, 미안해. 평생 너를 괴롭혔다 하지만 너를 사랑했어. 매일 내 생각을 했어. 다음 생에 만나면 진짜 엄마로 만나자. 사랑해. 내 딸 은주는 일기장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유산 상속 문제가 터졌습니다. 큰 시누이 정숙이 찾아왔어요. 은주 씨, 어머니 재산 분배 문제로 왔어요. 내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전 재산의 50%는 며느리 박은주에게.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며느리한테 절반을? 어머니 유언입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쓴 거예요? 치매 걸리신 거 아니에요? 정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봉투를 꺼냈어요. 언니, 이거 읽어보세요.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 정숙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내 어머니가 은주 씨 친엄마였다고? 내 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남매도 아니네요? 재혁 오빠하고는 배다른 남매였죠. 정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아니, 은주 씨 미안해요. 뭐가요? 저도 형님한테 잘해드리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형님 괴롭히시니까 저도 따라서. 정숙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날 밤 은주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사진 속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은주는 알았습니다. 저 표정 뒤에 숨겨진 아픔을.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은주는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날 사랑했다는 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50년 동안 미워해서. 은주는 딸 지연이와 아들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지연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그래. 할머니는 너희 친할머니였어. 지훈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엄마를 지키려고. 응. 지연이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50년 동안. 괜찮아. 이제는 다 알았으니까. 지훈이도 엄마를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친아버지를 찾기로. 북한에 사는 김철수, 지금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통일부 이산가족 찾기 센터에 신청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성함이 김철수 씨고 1951년 부산에서 만나셨다고요? 내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찾았습니다. 김철수 씨 생존해 계십니다. 평양에 거주 중이세요. 은주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화상 상봉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4년 6월 1일. 은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봉장에 갔어요. 화면에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백발에 주름투성이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순덕이? 할아버지가 화면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순덕 씨의 딸이에요. 은주예요, 딸.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순덕이가 아이를 낳았어? 우리 아이를? 네, 저예요. 순덕이는 잘 있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무너졌어요. 한참을 우시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은주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고마워.
순덕아 할아버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은주는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시댁선산에 묻혀 있었어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 마음을 꽃을 놓았습니다. 50년 동안 오해해서 미안해요. 저를 올렸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은주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쓴 답장이었어요. 무덤 앞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딸 은주 올립니다. 편지 받았어요. 5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을.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매일 원망하면서도 어딘가에서는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요. 핏줄이었으니까. 어머니와 딸이었으니까. 어머니, 다음 생에 꼭 만나요. 그때는 제가 엄마라고 부를게요. 그때는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번 생에서는 못 들었지만 괜찮아요. 다음 생에서 들을게요. 어머니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딸 은주 올린 편지를 다 읽고 은주는 그것을 태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어머니 받으셨죠?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은주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으로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순덕 사랑의 집. 부산에 있는 어머니가 자신을 맡겼던 그 자리에 개원식 날 은주는 현판을 걸며 말했습니다. 이 고아원은 제 어머니 박순덕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셨지만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은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어머니 기일. 오늘 어머니 이름으로 고아원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은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주려 해요. 어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딸이 잘하고 있죠? 이제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비록 며느리로 만났지만 우리는 엄마와 딸이었어요. 영원히 사랑해요. 엄마. 은주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어머니가 저 달 뒤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 자요. 엄마.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침묵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오해는 깊었지만 사랑은 더 깊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미움 뒤에 숨겨진 사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하루 되세요.